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금융기관이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처럼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로고들이 바로 한국의 금융기관들인데요. 이 중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금융기관이 있나요? 한국에는 은행부터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금융기관의 종류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있는데요. 시중은행은 개인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지점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시중은행의 종류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광역시나 도에 설립됐는데요. 지방은행의 종류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지방은행도 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뜻하는데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전해 개인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안전성이 높은 대신 예금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실명제란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에는 현금 인출기인 ATM 기기나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ATM 기기는 은행이나 건물 안, 길거리에 설치돼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시간대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은 송금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피싱이나 스미싱에 의한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싱은 개인정보인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인 피싱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뜻합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인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휴대폰을 해킹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니만큼 여러분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은행의 대표적인 저축 상품으로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보통예금은 거래 금액, 기간, 입금과 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편리한 대신 금리가 0.1%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인데요. 큰 돈을 모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상품으로 예금 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입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은 기간과 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상품인데요. 대체로 6개월 이상 맡겨두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 상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물건을 팔아서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장 그 돈을 쓸 곳은 없고 2년 후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사용할 생각이었던 김 씨는 2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반면 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최 씨는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 큰 돈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정기 적금에 가입해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기로 합니다. 정기 적금을 할 때 주의할 것은 만기가 되기 전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면 약속한 이자를 모두 받지 못하므로 정기 적금에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농협, 수협, 우체국 등도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예금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점수가 많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은행 예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많은 이익을 얻길 원하는 사람은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에 자신의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잘못 투자할 경우 본래 투자했던 돈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나 큰 병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중에는 저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해 거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망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고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8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이 금액은 어떤 경우라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든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기 때문에 예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므로 8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싶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각각 4천만 원씩 예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1인당 5천만 원씩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 이용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